이제 본격적으로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저희가 행사 전에 후원자님들로부터 받았던 그 사전 질문과 그리고 평소에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행사를 하게 되면 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질문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좀 구성해서 2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질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후원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 후원자분들이 해주신 질문들을 저희가 이제부터 하나씩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첫 번째 질문을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네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경 없는 이사회가 지원하는 국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활동가 선생님들이 활동 지역으로 가시기 전에 엄청난 트레이닝 시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그 트레이닝에서 이런 내용들도 커버가 되나요, 선생님? 네, 물론이죠. 저희 활동가들로서도 저희가 활동하는 지역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아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긴급성인데요. 국경 없는 의사회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보통 24시간 이내에 긴급 답사팀을 보내서 긴급성을 확인하고 72시간 내에 의료 지원을 위한 인력과 물자를 파견하게 되는데요. 이 출발하는 이 답사팀에 의해서 저희 역할이 긴급하게 현장에서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지역 내에 저희 외에 그 상황을 커버할 수 있는 다른 주체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국가나 정부가 그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굳이 개입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국에서 코비드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국의 의료진과 정부가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는 그 부분은 관여하지 않은 것이 그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은 또 모금과도 연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긴급하다고 무조건 활동가를 파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저희가 바로 또 후원 모금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에 미얀마 지진의 예를 들면 선생님 3월 28일이죠. 그때 이제 7.7의 강진이 미얀마를 완전히 강타하면서 또 주요 지역들이 피해를 크게 입었고 또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알기로 국경 없는 사회가 지진이 발생한 직후에 의료진과 조사팀이 이제 꾸려진 팀을 파견을 해서 얼마나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지를 먼저 이제 파악을 하고 나서 실제로 저희가 국경 없는 의사회가 어떤 활동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를 정한다고 이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미얀마 지진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이제 예산도 확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국경 없는 의사회도 모금 활동을 시작했었습니다. 이제 참고로 한국 사무소에서는 많은 또 저희 후원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셔서 약 3억 5천여만 원이 미얀마 지진으로 모금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사실 미얀마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그리고 이런 지진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통 속에서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세 가지 기준 중에 마지막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마지막 기준은 그 상황에 국경 없는 의사회가 그 상황에 대응할 역량이 되는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경 없는 의사회는 의료구 단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재건, 건축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들어가지 않고 그것과 관련된 다른 단체들의 그런 역량을 이제 기대를 하면서 저희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가는 어떤 신념과 마음으로 활동을 하나요? 그리고 국경 없는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 선생님, 이 질문은 정말 후원자님을 만날 때마다 궁금해 하시고 많은 질문을 남기시는 부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활동도 다녀오셨고 활동가가 되기 이전에도 많은 고민을 하셨고 또 현장에서 또 활동가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이야기도 좋고 아니면 선생님께서 평소에 지녀오셨던 신념에 대한 이야기도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질문인 만큼 굉장히 마음의 부담도 되는데요. 잘 대답해야 할 것 같아서 글쎄요.
현장에 가서 느꼈던 건 정말 그 이름, 국적과 그런 배경이 모두 다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뜻을 모아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거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사실 간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사실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라고 배우지만 그런 여건이나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그 생명의 무게가 너무 달리 이렇게 판가름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생명의 어떤 무게의 차이가 있다면 그 무게의 경중을 조금이라도 갖게 해보려는 그런 노력이 국경 없는 의사의 활동가들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저는 어떤 연대의 개념에서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지구 반대편에서 나와 아주 관계없는 나라지만 지구 어딘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이미 안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마음, 아마 후원자분들도 그 마음을 아시기에 후원을 해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저희 활동가들이 생각하는 신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활동가는 아니지만 국경 없는 이사회 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의 한 명으로서 이제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저희 전 세계적으로 국경 없는 이사회라는 이름 아래 한 5만 2천여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세요. 이제 그 중에 저도 한 명이고, 그분들이 사실 개개인이 살아온 배경 그리고 받았던 교육과정, 그러니까 뭐 생각과 가치관이 모두 다 다르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그 공통된 하나가 있다고 하면 저는 이제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던 어떤 종교를 가지고 어떤 성별을 가졌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정말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에는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이런 믿음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국경 없는 사회가 1971년도에 이제 설립을 한 이래로 오늘까지 54년 동안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데,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간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그 신념과 가치와 원칙을 오늘까지 지켜올 수 있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이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활동 원칙 중에 책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책무성은 그 정직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경 없는 이사회가 환자에 대한 책임, 그리고 국경 없는 이사회가 후원자에 대한 책임을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 후원 개발국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 후원자님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제 후원자님이 믿고 저희를 지원해 주시는 것, 그 뜻과 기대에 저희가 부응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후원자님은 당연히 이제 내가 후원한 금액이 내가 원하는 곳에 정직하게 투명하게 쓰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얼마나 후원이 됐고, 그리고 그 후원 금액이 어디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정말 소상히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저희는 이제 이 책무성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사무실 직원으로서 국경 없는 의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셨으니까요. 이제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서 그 환자에 대한 우리의 책무성, 책임과 관련돼서 우리가 하고 있는 원칙이나 활동이나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선생님? 글쎄요. 환자에 대한 책무성이라고 하면 의료 윤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는 이제 당연히 환자의 존엄성을 존중한다든지 허락 없이 환자의 사진이나 영상이나 의료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저희들의 큰 원칙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영상이나 사진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환자와 환자의 모든 보호자들에게 동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만약에
의료 상황에서 아주 작은 실수나 환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의료 사고들이 발생한 건 물론 발생할 뻔한 걸 이제 방지한 그런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정확하게 레포트를 하고 그것을 이제 모두 전 직원에게 공지를 하고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환자 안전 교육에 힘쓰고 있어서 그런 것도 환자 책무성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 제가 이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 지금 오늘 현재 저희 국경 없는 사회 한국 사무소 소속인 12명의 구호 활동가 선생님들께서 지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우간다, 나이지리아, 키리바시, 남수단, 그리스, 레바논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활동가 모든 분들이 사실 선생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구호 현장에서 의료 지원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활동가 선생님 화이팅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네, 선생님. 네. 구호 활동가 이야기를 이어서 하자면 세 번째 질문이 비의료직군 구호 활동가의 현장 역할은 무엇이 있나요? 하는 것이었는데요. 저 역시 한국에서에 비해서 출퇴근하면서 이제 아까 앞서서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출퇴근길에서 이제 다른 동료들과 매일 마주치면서 의료직군뿐만 아니라 비의료직군 동료들과 굉장히 소통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요. 의료 활동과 병원 활동에 당연히 이 비의료직군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이 모든 활동가들이 생활하는 숙소나 여러 생활 환경을 관리하고 그것들의 이제 안전이나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분들의 도움을 무척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이 활동을 무사히 마치지 못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54%가 비의료계 직무입니다. 그 중에서 로지스틱스, 그 다음에 이제 물류 관리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지금 현재도 국경 없는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70여 개국에서 한 520여 개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물자들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 물자를 관리하고 수송하는 일이 굉장히 필수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물류 관리자 분들이시고 그리고 이제 로지스틱스는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현장에서 뭐 병원을 짓거나 아니면 저희가 활동하는 지역이 대부분 치안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보안을 담당하고 그리고 위생을 담당하고 의료품이나 이제 백신을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백신을 관리하는 냉장 시스템도 관리하고 그리고 이런 기계를 이제 가동하려고 하면 전기도 필요하겠지요. 이런 전기를 담당하는 정말 광범위하고 현장에서 의료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이제 아마 오늘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하셨을 수도 있는데 봉선아 선생님이 계세요. 이제 그분은 국경 없는 의사회 구호 활동가로 오시기 전에 정말 국내 대형 유통업체에서 일을 하셨어요. 이제 하시고 퇴사를 하시고 국경 없는 사회에 조인을 하시면서 우간다, 미얀마, 그다음에 수단에서 물류 관리자로 파견이 되셨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물류를 관리하고 수송하고 이송하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담당을 하셨던 거죠. 네. 그리고 선생님이 그 외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죠? 또 재무 및 인력 관리자 역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재정 관리나 인력 관리, 행정 업무 전반을 맡고 있는 활동가도 있습니다. 이런 비의료 직군 역시 의료 구호 활동가처럼 분야별 전문 지식과 실무 경력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의료진, 비의료진을 떠나서 모든 구호 활동가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외국어 능력입니다. 전 세계 다양한 현장으로 파견되어서 여러 구호 활동가들과 이제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사실 스크립트에는 없긴 한데요. 선생님께서 활동가로 이제 지원하시려고 준비를 할 때 영어는 얼마나 준비를 하셨어요?
사실 저는 외국에 이렇게 나가서 살아본 적도 없고 이제 정말 전형적인 한국식 교육을 이렇게 영어를 이제 교육을 받았어서 처음에는 좀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대한 이제 외국어를 이제 할 수 있는 사람과 뭐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든지 뭐 저 혼자 나름의 어떤 공부를 하면서 뭐 영상을 보면서 이제 한다든지 그렇게 했고요. 이제 영어 외에도 이제 프랑스어에도 관심이 좀 많아서 프랑스어도 나름대로 좀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 국경 없는 의사회 구호 현장에는 의료인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의료인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평소에 구호 활동에 관심이 있으셨지만 의료계 종사자는 아니었다라는 분들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네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경 없는 의사회가 활동하는 지역이 굉장히 이제 안전한 지역이 사실 많이 없고, 그러면은 그런 현장에서 그 구호 활동가들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사실 2023년도 기준에 따르면 국경 없는 의사회 전체 활동에서 거의 50% 이상이 분쟁 지역에서 일어났거든요, 선생님. 그럼 이런 지역에서 활동가들은 어떻게 안전하게 활동을 할 수 있나요? 네. 일단 국경 없는 의사회는 구호 활동가와 현지 직원의 안전을 늘 우선순위에 두고 활동을 진행을 합니다. 분쟁 당사자 모두에게 저희의 위치와 역할을 알리고 병원 내에는 어떤 무기도 가지고 들어올 수 없도록 합니다. 소말리아처럼 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병원 앞에 무장한 경비원을 세워두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무력은 결국 무력을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각 프로젝트별로 출발하기 전에 그리고 그 도시에 도착해서 그리고 현장에 도착해서 매번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습니다. 시에라리온의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같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아주 활발한 정말 아주 위험한 그 최전선의 그런 지역은 아니었지만 시에라리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라리온에도 여러 가지 그런 보안 이슈들이 있어서 매일 그런 브리핑을 받고 그런 이슈들이 발생한 날에는 전 직원에게 바로 공지가 들어가고 조금 일찍 이렇게 업무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질문을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지금 댓글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의견을 남겨주고 계신데요. 그 이응님께서 더 위험한 곳에 파견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선생님, 있나요? 네. 저는 제가 뭐 인력을 담당하는 그런 포지션에 있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런 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없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저는 선생님 제가 듣기로 그러니까 국경 없는 의사회는 국경 없는 사회 헌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활동가 선생님들이 구호 활동 지역으로 가시기 전에 이 헌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약간 서명하는 과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 현장에 제가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으로서 수행하는 임무의 위험성과 부담을 인지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모든 활동가 선생님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현장으로 가시기 전 그리고 현장에서도 본인이 이제 위험하다고 느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라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개인의 선택도 국경 없는 의사회는 다 존중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저희도 구호 활동가이기 이전에 그냥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그 누구도 두려움을 막 억누르면서까지 구호 활동을 지속하라고 강요받지는 않습니다. 그건 순전히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활동했던 당시에도 실제로 어떤 감염병이 이제 무척 이제 상승하려던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럴 때 이제 경영진들께서 이제 늘 미팅에 이제 나오셔서 현재 상태는 이러이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면 언제든지 와서 이야기를 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요.
이런 정책들 덕분에 한 생명의 소중함을 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활동가 개개인의 선택이 이렇게 더 집약적으로 모여서 저희 국경 없는 의사회가 단단히 지속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그 시에라리온에서 몇 달을 계셨던 거죠? 저는 2달 있었습니다. 그럼 2달 계시는 동안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그러니까 많은 나라가 사실 이제 치안이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그 시에라리온은 치안은 좀 어땠는지, 그리고 선생님도 이제 활동하시면서 되게 안전하지 않다라는 이런 느낌이 드셨는지도 또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제가 첫 활동이라 사실 다른 지역과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게 어렵기는 하지만요. 이미 이전에 여러 활동을 했던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비교적 치안 상태가 괜찮은 편에 속하는 활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에라리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시에 이제 시에라리온 고유의 그런 문화 전통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보안과 관련돼서 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이슈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출퇴근 시간을 이제 정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해진다거나, 저는 이제 당직을 늘 섰어야 됐기 때문에 그 당직으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앰뷸런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그런 안전에 대해서 한번 긴장하게 됐던 거는 이렇게 출발할 때 뭔가 정말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저인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류들을 작성을 하거든요. 이렇게 저만 알 수 있는 대답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작성할 때 정말 각오하고 가야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경 없는 의사회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안전만큼이나 구호 활동가의 안전을 정말 최우선시 여기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도 그 많은 분들이 늘 많이 하세요. 그 의료인은 아니지만 국경 없는 의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이 질문을 받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제 감사함을 느낍니다. 네, 그러게요.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도울 수 있는 게 있는지 물어봐 주신다는 게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 거기에서 느껴지네요. 네네. 그 선생님,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싱맵이고 두 번째는 스쿨 펀드레이징입니다. 선생님, 미싱맵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미싱맵 행사 소식은 저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을 살리는 지도 만들기였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활동하고 있는 많은 지역이 아직도 디지털 맵이 제공이 안 되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그런 지도를 그리고 그 지도를 보고 활동가 선생님이 그런 오지 지역으로 저희 현장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그 연중에 사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미싱맵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참여를 하셔도 되고요. 원하시면 마음이 맞는 분들과 그리고 원하는 시간대에 자체적으로 또 주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도 저희 웹사이트 통해서 더 많이 얻으실 수 있고요. 참고로 7월 12일 토요일 오프라인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7월 중으로 웹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업로드할 예정이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연중 자유롭게 참여를 할 수 있다니까 좋네요. 그럼 스쿨 펀드레이저는 어떤 봉사인가요? 네, 스쿨 펀드레이저는 만 14세 이상의 학생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학교, 학원, 동아리 등 친구들과 팀을 이루어서 모금 캠페인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봉사입니다. 매년 4월에서 10월 사이에 신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활동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 사무소에서 11월, 12월쯤에 또 가장 우수한 팀을 또 선정해서 시상도 하기도 합니다. 캠페인을 진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스쿨 펀드레이저 키트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학교나 동아리 단위로 활동하기에 딱
좋은 봉사활동 프로그램입니다. 댓글로 관련된 정보들을 저희가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학생분들이나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 학부모님들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프로그램 미싱맵과 스쿨펀드레이저 모두 자원봉사 확인증도 발급해드리고 있다고 해요. 참고하셔서 많이 참여하셔도 좋겠네요. 네, 벌써 저희가 준비한 그 6번째, 그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그 후원금은 어떤 활동에 사용되고 있고,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국경 없는 의사회는 모금액 전체의 80% 이상을 구호 프로그램에 온전히 써야 된다는 원칙이 있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작년 2024년도 기준으로 국경 없는 의사회 한국사무소는 후원금의 83.3%를 구호 현장으로 보냈는데요. 국가별로 남수단부터 미얀마까지 약 11개국에 대해서 후원금이 집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 후원금이 3만 원이라고 하자면 그 3만 원 중에 2만 5천 원이 현장 활동비로 사용되고 나머지 5천 원 혹은 그 미만 금액이 여러 운영과 행정에 필요한 필수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만 5천 원은 구호 현장에서 약 70명의 어린이에게 홍역 백신을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면역 체계 기능이나 아이들 성장과 발육에 필수적인 비타민 A를 무려 926명의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말 큰 금액입니다. 네, 선생님 설명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 이제 6월이니까 아프리카에는 우기가 이제 시작된 시기이죠. 그러면은 네. 이제 우기가 시작되면 또 많은 인도적 위기의 상황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노출이 됩니다. 첫 번째는 말라리아 환자들이 급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식량도 부족하게 되면서 영양실조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생님 말라리아 치료에 어느 정도 금액이 드는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좀 간단하게 아니면 심플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말라리아는 정말 제가 다녀왔던 시에라리온에서도 정말 우리나라의 감기 정도로 생각될 정도로 그 정도로 흔한 질환이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6, 7월 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그 말라리아가 점점 더 발생률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말라리아 치료제는 보통 하나로 환산했을 때 1,180원 정도라고 해요. 정기 후원금 3만 원으로 본다면 매월 25명의 말라리아 환자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모기에 단 한 번 물리는 것만으로도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질환인데 항말라리아 치료제는 신속하게 그것에 대응해서 환자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살충제 처리가 돼서 아이나 임산부 같이 말라리아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모기장도 있는데요. 정기후원금 3만 원이면 매월 8가정에게 모기장을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후원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저희가 오늘 후원자의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 접속하신 아마도 대부분의, 그러니까 선생님의 가족분들도 후원자이실 것 같고, 사실 저도 후원자이고, 저희 가족, 저희 남편분도 다 후원자이신데, 후원자들은 아마도 내가 후원한 금액이 정말 어떻게, 그리고 잘 쓰여지고 있냐라는 이런 생각을 늘 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정말 현장에 다녀오셨으니까 그 후원금에 대한 영향, 효과 이런 거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제 현장에서 가서 봤을 때 이제 후원금의 영향을 느꼈던 여러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제가 활동했던 케네마 한가병원이 국경 없는 의사회가 설계하고 직접 이렇게 건설한 병원이거든요. 그것들이 결국에는 국경 없는 의사회 후원금으로 진행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현대화된 의료 시설들을 잘 갖추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이 후원금의 그 효용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두 번째로는 요새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잘 진행되고 있던 그런 국제보건, 국제구호 프로그램들이 갑작스럽게 중단되거나 아예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주변에서 보면서 국경 없는 의사회의 그런 후원금이 가진 독립성의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후원금은 대부분 개인 후원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그리고 어떤 특별한 어떤 특정 세력의 그런 목소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고 온전히 환자를 위해서만 사용이 되는데요. 이것이 가진 힘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후원자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이제 평소에 국경 없는 사이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저희 기관의 이름 때문에 의사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의료 지원을 하는 단체다라고만 이해를 하세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의료 지원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다녀온 시에라리온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시에라리온 현장은 MSF, 즉 국경 없는 의사회 아카데미라는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곳은 아카데미라는 이름에 걸맞게 현지 의료진들 그리고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그런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과 교구들과 이런 것들이 잘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이제 필요하겠다 싶은 그런 내용을 교육하는 데 그치지가 않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아카데미 직원들이 병동이나 이런 병원 안으로 들어와서 실제로 이분들이 임상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히 이제 현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그것을 피드백을 주면서 이분들이 뭘 잘하고 있고 뭘 못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다시 교육하고 점검하고 그 역량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까지 파악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서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후 그들의 역량을 이제 강화해서 시에라리온의 그 다음을 또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그런 지역사회에 이제 직접 들어가서 그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방문한 이후에 제대로 상처 관리라든지 그럼 질병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많이 아픈 환자들이 제대로 전원이 되지 않아서 병을 키우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모니터링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제 시에라리온의 이런 아카데미가 제가 생각할 때 정말 그 지속 가능한 그런 인도주의 활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댓글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고 계세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선생님께서 가장 답변하기 어렵고 약간 센시티브한 그런 질문들로 제가 좀 뽑아서 선생님을 조금 힘들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채훈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현재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건 재정적인 지원인지 아니면 현장 인력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부족한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임채훈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꼭 집어 무엇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게요. 이 모든 재정, 현장 인력, 예를 들어 약품, 그리고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장 인력이 갑자기 나타난다고 그들이 모두 이렇게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했을 때만 이것이 이렇게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딱 중요하다 이런 대답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모든 것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저도 이제 선생님과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 선생님께서 현장으로 가실 때 타고 가는 비행기며 그리고 가시기 전에 이제 백신 접종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소소하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급여도 받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후원자님들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후원금이 없으면 선생님과 같이 구호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의료진이나 비의료진이 구호 현장에 갈 수도 없고 활동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둘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기보다 정말 둘 다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또 한번 선생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체력 안배도 중요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활동했을 때는 이제 마취과 의가 저 한 명이어서요. 이제 24시간 주 7일 이렇게 당직을 서게 됐는데요. 사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아프지 않는 게 제 책임이다. 그게 결국 환자를 위하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정말 아프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정말 한국에서는 많이 하지 않던 운동을 거기서는 정말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잘 수 있는 시간에 이제 최대한 자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식사도 좀 입맛이 없더라도 어떻게든 조금 양질의 그런 식사를 좀 먹어보려고 제가 알고 있는 건강한 생활에 관련된 요소들은 다 찾아서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제 이 질문은 사실 저도 활동가 선생님들 만나면 늘 드리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후원자로서 저의 그 후원금이 정말 그 현장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나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이처 TV님께서 주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 이야기를 해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선생님 혹시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으세요? 사실 여러 환자들이 정말 머리를 막 순간 스쳐 지나가는데요. 지금 이제 생각이 나는 환자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제 시에라리온은 굉장히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한 사람이 많이 낳기 때문에 첫 번째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 아이가 첫 번째 아이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산모도 아직 20대였는데 아이가 6번째였어요. 6번째였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살아있는 아이도 있고 유산된 아이도 있는데 그 출산의 경험이 6번째였고, 그런데 아쉽게도 중간부터는 이제 수술을 여러 번 하면서 안타깝게도 자궁벽이 얇아지면서 분만 이제 준비하던 산통이 오는 과정에서 자궁이 파열돼서 이제 심각한 상태로 왔던 환자가 있었어요. 출혈도 심하고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였는데, 그래도 잘 치료를 받고 이제 가는 날 제가 회진을 돌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제 그분이 나타나셔서 손을 꼭 잡더니 보따리를 싸셨더라고요. 집에 가시려고. 그래서 씩 웃으시면서, 그분은 이제 영어를 못 하셔서 이렇게 직접 저랑 소통은 어려웠는데 그 마음이 그 웃음과 그 손의 따뜻함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분 생각이 지금 납니다. 네, 선생님 정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제가 활동가 선생님들 만나 뵈면 그 의대를 지원할 때부터 아니면 의대생이 되고 나서부터 그 의사로서 약간 그런 나도 이런 나의 슬기로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구호 활동가로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을 하시게 되면 정말 현장은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의 그 삶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미션을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첫 번째 그 활동 결심도 굉장히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 다녀오신 이 상황에서 혹시 다음 미션 활동을 계획하시고 계실까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쉽지는 않은 결정이었어요. 가족들이 지지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도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아예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가족들이 우선 동의를 해준다면 다음번을 한번 기약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댓글로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고요. 오늘 시간상 저희가 모두 다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이제 남겨진 질문들은 저희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소식지를 통해서 차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행사에 같이 해주신 후원자님들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국경 없는 의사회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자부심과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후원자님들께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네, 저 역시 오늘 무척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도 후원자로서 그리고 활동가로서 국경 없는 의사회와 오랫도록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댓글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 후원자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 저희가 행사 직후에 바로 그 설문조사를 진행하는데요. 후원자님의 의견은 저희가 또 다음 이벤트를 준비할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의견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그 링크는 지금 댓글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참여해주신 후원자님들 중에서 저희가 20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이런 그 짐색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만약에 시장에서 사시면 이거 지금 약 시장가로 200만 원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그 지금까지 국경 없는 의사회 후원자의 날 행사에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시청해주신 후원자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